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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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예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건기식 관련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슬슬 추석이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뭐 부모님 선물 좀 고민할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 선물로 뭐 안마 의자, 마사지기 여러 가지 있는데 완전히 조금 이제 기초적인 건 이제 건기식이죠. 그렇죠.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한테 뭐 관절 관련 뭐 건기식 아니면은 뭐 그냥 건강이 좀 안 좋다, 좀 든든하게 좀 있으시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뭐 홍삼 뭐 이런 것처럼 건기식이 요즘에 좀 추석이라도 뜨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고 또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좀 핫한 업종인데 해당 업종이 아무래도 건기식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할 때는 네이버가 좋을지 메타가 좋을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면 좋을지 저희 뭐 집행했던 뭐 매체라든지 이런 거 기반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대 메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이버로 이제 건기식을 광고를 한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선 아무래도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쇼핑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가 있겠죠. 쇼핑 검색 광고. 그 다음에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떻게 조금 특징이 있을까요? 건기식 쇼검 같은. 건기식 쇼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리뷰나 그 평점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신뢰성을 높여줄 수도 있고 이 리뷰를 보거나 평점 높은 제품은 이제 구매를 할 경우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리뷰나 평점을 강조가 가능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좀 스토어에 리뷰도 쌓이고 스토어 모수점에 있는 분들이 좀 쓰시면 좋거든요. 쇼핑 검색광 앞니 깨진 코르키님 안녕하세요. 왜 앞니가 깨졌대? 그래가지고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리뷰나 평점을 강조가 좀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건기식인 왜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건강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부모님 선물 아니면은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뭘 챙겨 먹으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리뷰가 하나도 없는데 이 제품이 엄청 좋고 엄청 뭐 좋은 효능이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의심이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직접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고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식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관여 상품이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탐색 과정도 좀 많을 거고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도 많을 건데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제품에 대한 리뷰나 평점이 강조가 되죠. 이거는 쇼핑 검색 광고의 뭐 확장 기능 이용해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리뷰가 쌓여 있는데 이 제품이 이런 게 좋다네 하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서 리뷰가 많으니까 믿고 사도 되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좀 쇼검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한번 특징 같은 것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기식뿐만 아니라 쇼핑 검색 광고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우선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저희가 노출 키워드를 따로 설정을 했어. 그래서 상품 정보를 등록할 때 그 등록된 키워드가 이제 뭐 소재명이나 속성, 카테고리 등을 통해서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직접 설정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제외 키워드는 설정을 해서 좀 노출이 안 됐으면 하는 키워드를 설정을 하면서 불필요한 노출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처럼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세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그냥 올려놓으면 처음에 상품 정보를 등록할 때 저희가 제목으로 지워둔 아니면은 안에 있는 상세 정보를 어떻게 써놨는지에 따라서 키워드가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제품을 조금 수험생들한테 먹고 싶어서 수험생 특화 무슨 약이라고 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밤에 잠이 안 올 때 막 먹는 거예요, 이 약을.
긴장감을 좀 덜어주고 완화해주고 하니까 이럴 때 먹는데 그게 매칭이 이쪽으로 되면은 잠잘 오는 약 아니면 뭐 수면 도와주는 약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저 SEO를 최적화하는 거고 이때 SEO 최적화할 때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건기식뿐만이 아니라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하시면은 다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제외 키워드 설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어떤 제품을 쇼핑 검색 광고에 올려놓으면 엄청 많은 키워드들로 유입이 될 거예요. 뭐 이런 키워드도 유입이 되고 아까 말한 뭐 부모님 선물로도 유입이 되고 뭐 팀장님 선물로도 유입이 되고 아니면은 뭐 잠 잘 오는 약으로도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유입이 되는데 여러 가지 유입이 되는 거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클릭이 나오는 키워드는 정해져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치기 하듯이 쳐내주지 않으면 클릭률이 엄청나게 전체 노출 수에 비해서는 떨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품질 지수도 떨어질 거고 품질 지수가 한 칸부터 10칸까지 있는데 계속 이제 한 두세 칸에 머무르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품질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 지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쇼핑 검색 광고는 제외 키워드를 통해서 품질 지수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분퍼라고 하면은 부모님 선물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다 쳐내면 돼요. 아까 잠 잘 오는 약 쳐내고 이거 쳐내고 해서 오로지 부모님 선물로만 들어올 수 있게 부모님 선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주면 해당 그룹에서 노출량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클릭량을 받쳐주는 키워드를 갖고 왔으니까 품질 지수도 당연히 높아지겠고 이러면은 저희가 더 저렴한 CPC로 어느 정도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 키워드 설정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또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추석이 다가오니까 많은 업체들에서 지금 프로모션이나 할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저희가 네이버에서 뭐 건기식도 뭐 했을까요? 비타민 비타민. 가장 대표적인. 자, 비타민이라고 하고 한번 볼까요? 쇼핑 더보기로. 그러면 여기에서 요 대용 제약에서는 2박스 추가 증정이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고, 여기 있네요. 저희가 얘기한 거.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석 맞이 무슨 할인, 뭐 한가위 할인, 뭐 무슨 할인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추석 선물 대첩 할인이라고 따로 써놨죠. 그래서 뭐 3개 묶음으로 얼마를 싸게 한다라고 광고가 나오고 있고, 뭐 여기는 뭐 멤버십 더 적립해준다 이러고 있고, 여기는 이제 오가닉 영역이고, 저희가 주로 봐야 될 건 여기 광고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광고 영역에서 우리의 뭔가 소구점이나 프로모션, 이벤트 같은 거를 이런 확장 소재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를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광고 집행할 때는 요거에 맞게 광고를 집행하면 좋다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또 놓치시는 게 요즘에 또 중요한 게 요 도착 보장이거든요. 도착 보장. 이게 내일 무조건 도착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안 적혀져 있는 것들보다 도착 보장이 적혔을 때 로아스가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제는 추석이죠. 추석이면은 배달 마감을 일찍 하겠죠. 배달 마감을 일찍 하면은 보통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에 배달 일정이 끝날 텐데 당장 내가 화요일 날 부모님 선물 안 샀어. 그래서 이제 막 사야 되는데 도착 보장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 중에서 뭐가 더 눈길이 당겨 갈까요? 도착 보장이 있어요. 그죠? 네. 무조건 이제 전자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추석이 다 끝나고 올 수도 있어요. 그쵸. 저게 없을 경우에. 그래서 도착 보장은 뭐 이런 추석 같은 거 아니고서라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따로 뭐 택배사라든지 어느 사이 입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따로 그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도착 보장 서비스 이렇게 도착 보장으로 돼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클릭률이나 로아스가 좀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꼭 하시는 게 좋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또 할 수 있는 광고가. 그 다음은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도 있겠죠. 브랜드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광고다 보니까 이미 검색하는 분들은 우리의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클릭률이 되게 높겠죠. 높은 클릭률을 가지고 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브랜드를 검색을 함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가 나오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기존 고객 확보 튼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인지하는 관심 고객들을 상대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대웅 제약이라든지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AMPM 글로벌이라서 뭐 AMPM 제약이라는 걸 런칭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인지도가 없는 초창기 브랜드로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해봐야 저희 브랜드에 대한 인지거든요. 저희가 AMPM 글로벌에서 이런 걸 출시했어요라고 AMPM 제약 무슨 뭐 간기능식, 간건강, 뭐 밀크시슬 이런 걸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광고를 해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해도 클릭량이 매우 낮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퀄리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광고를 꾸준히 해가지고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있어요. 근데 우리 제품이 이번에 추석에 프로모션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걸 좀 알리고 싶다라든지 자사 상품에 대해서 뭔가 검색을 하는 사람들을 다른 상품으로 유입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품으로 좀 유입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 제품밖에 안 뜨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나 한번 볼까요? 좀 유명한 데가 있을까요? 에스더물? 뭐 이런 데서 하네요. 뭐 이런 여에스더 선생님이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에스더 포뮬러 홈페이지라고 해서 홈페이지로 이동이 될 수도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석 대잔치라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추석에 이런 프로모션을 이 에스더몰에서 해요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쿠폰도 주고 당첨 룰렛도 돌릴 수 있고 하는데 여기 밑에는 이제 이런 상품들이 좀 요즘 잘 팔리니까 한번 들어와 봐라. 그리고 지금 들어오면 10% 추가 할인도 해줄게 라고 자사의 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나 상품을 되게 알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한 특징으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클릭률,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사 고객 누수 방지. 예를 들어서 에스더몰에서 내가 비타민을 사려고 에스더몰을 쳤어요. 근데 이게 안 뜨고 바로 이렇게 뜬다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안 뜨네요. 뭐 예를 들어서 대웅제약. 대웅제약에서 지금 이렇게 세일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웅제약을 내가 사러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보는데 이 브랜드 검색 광고가 없을 때 파워링크가 제일 먼저 뜰 거예요 아마. 파워링크에서 대웅제약몰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 우루샷 아니면은 뭐 다른데 상품도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런 데도 있었네 아니면 이런 것도 파네라고 하면서 저희 제품을 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사 고객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상단에 눈에 잘 띄게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강조하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사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좋고 또 이제 브랜딩에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그다음에 쇼핑 검색 광고. 이게 과금 방식이 다르잖아요. 뭐 어떻게 좀 다를까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클릭당이 아니라 노출당으로 비용이 측정이 되고 맞아요.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쿼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제품이니까 아예 그냥 최소로 하시면 뭐 60만 원, 7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커지는데 그냥 월간 브랜딩을 내가 60에서 70 정도 고정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쿼리 수가 8,000, 그러니까 검색량이 월 8,000 이하일 경우에 광고가 가능하고요. 다음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CPC죠. CPC, 클릭당 비용. 그다음에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월간 고정 비용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쇼검이랑 부검을 얘기했으니까 검색 광고도 한번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광고 이제 파워링크라 그러죠. 자, 검색 광고의 좀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죠.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나오게 하는지. 그래서 그 키워드를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좀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타겟팅. 그래서 아까 쇼검이랑 반대예요. 쇼검은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키워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올 만한 키워드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조건 이 키워드에선 상위로 올려놓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잠 잘 오는 약 이런 거에서 무조건 우리는 1, 2위를 해서 이걸로 브랜딩을 할 거야 라고 역으로 쇼검이랑 반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잠 오는 약이라고 했을 때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걸로 유입이 많이 되겠고 당연하게 클릭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전환까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은 좀 높은 전환율이겠죠.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자, 요것도 아까 그냥 정확한 타겟팅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죠? 아무래도 정확한 타겟팅으로 어느 정도 뭐 내가 원하는 딱딱딱딱을 딱 쳐서 왔으니까 그거에 맞는 상품을 노출시켜주면 당연히 그걸 찾아온 사람들은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로 요거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제품 검색 광고. 신제품 검색 광고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제 신제품 출시를 했을 때 그거를 광고를 하는 광고. 맞아요. 신제품 제품이래. 신제품 출시. 요게 이제 6개월 이내. 신제품 출시를 했어요. 내가 6개월 이내에 신제품 출시를 했으면 모바일 대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대상으로 진행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단위 계약. 요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종량제이긴 종량제인데 아까 전에 그 브랜드 검색 광고는 얼마의 쿼리는 얼마라고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입찰 경매식입니다. 그래서 뭐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쯤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제일 낮은 거 같은 기준으로 한 10에서 15만 원 주당으로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제품 검색 광고는 일주일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고 지금 요게 모바일 화면이 아니라서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이버. 자 모바일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비타민.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맨 위에 신제품 소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올인원 멀티비타민 맥스 이러면서 여기 송중기 씨가 광고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 그러니까 아까 브랜드 검색 광고랑 좀 달라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저희 브랜드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신제품 검색 광고는 그 제품을 찾으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검은 AM, PM, 뭐 비타민 여기에만 노출 가능. 그다음에 신제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비타민 노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검은 이제 한 달이고요. 신제품 검색 광고는 일주일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고 가격도 키워드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도 안 쓰는 키워드로 신제품 검색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아까 가격은 뭐 10만 원, 15만 원 선을 할 수도 있는데 좀 경쟁이 좀 매우 치열한 뭐 탈모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싼 전자제품이나 가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브랜드 검색 광고 비용의 뭐 한 2배, 3배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주 단위로 했을 때 200, 300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신제품 검색 광고를 내가 집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거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다음에 가격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뭐 경쟁사는 없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살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나왔을 때 반짝으로 하기 좋거든요. 내가 뭐 한 2주 정도나 1주 단위로 뭐 브랜드마다는 이 시기에는 보통 페스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올영 같은 것도 올영 페스타를 하고 뭐 다른 데서 페스타를 하고 추석맞이 세일을 하고 하는데 내가 요 일주일 동안만 요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 신제품 검색 광고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거를 일주일만 딱 계약을 해서 광고를 한다 이러면은 성과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검색 광고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다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메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좋다. 그러면은 메타는 어떤 식이 좋을까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메타의 일단 좀 특징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메타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랑 조금 다르게 검색을 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좀 시각적인 콘텐츠를 많이 이용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층을 타겟팅하기가 좋은 광고 매체입니다. 다양한 뭐 연령층 타겟 접근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니 깨진 코르키님이 신생 건기식 브랜드 제품들 어떤 전략이 좋은가? 웅대 제약처럼 유명하고 큰 회사 제품들이 아무래도 검색량이 많이 될 것 같다. 웅대 제약? 아 대웅 제약 얘기하시는 거구나. 웅대도 이름이 이쁘긴 하네요. 그러면 이런 메타 쪽으로 일단 집행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걸 한번 보는. 아까 저희가 봤을 때 요걸로 해볼까요? 비타민. 자, 비타민이라 그러면 지금 비타민으로 팔고 있는 제품들이 30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광고 영역은 하나, 둘, 세 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랑 싸워야 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브랜드 런칭을 해서 자 이제 처음부터 딱 볼게요. 뉴트리션 별점 7,400개, 찜 700개가 있고요. 오쏘몰 여기선 9999 플러스고요. 자 이제 뉴트리디데이 여기도 좀 유명한데 지금 여기는 좀 적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려은당 엄청 유명하죠. 유재석 분이 하는 거 9999 종근당 엄청 유명하죠. 여기 대웅제약 아까 말씀해 주신 데 있네요. 여기 대웅제약.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좀 브랜딩이 돼 있는 애들이 여기를 다 먹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생 브랜드가 쇼핑 검색 광고에서 효율을 많이 보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이 볼 거면 비타민 중에서 뭐 어린이 비타민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데에서 조금은 다른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역시나 뭐 센트룸이라든지 키즈텐 뭐 이런 세노비즈 이런 데서 별점 뭐 7,000개, 8,000개가 넘어가는 애들이 이미 다 1페이지를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아까 전에 말씀해드렸던 쇼핑 검색 광고의 특징 기억하시죠? 쇼핑 검색 광고는 신뢰성이 좀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보통 별점이 얼마나 많고 평점이 어떻게 되는지인데 당장 이런 애들을 이기기에는 좀 힘드니 메타로 잠깐 가서 힘을 키우고 오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좀 설명해드릴 메타를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에 뭐 광고 형태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가 말했잖아요. 소구점을 좀 잡는 게 중요해요. 소구점, 그다음에 타겟.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소구점으로 어떤 타겟한테 접근하는지가 메타 광고의 좀 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제품 출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출시. 이거 어떤 제품이라고 해볼까요? 피로회복. 밀크시슬. 저 이거 맨날 먹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힘들어서 안 됩니다. 자, 밀크시슬을 한번 출시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이거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게 조금 더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서 타겟 뭐 저희가 일단 피로회복 밀크시스를 팔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타겟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20대 직장인 20대 직장인? 30대는 안 하나요? 20대 직장인부터 한 네. 40대 40대? 50대까지는 50대? 네. 그러면 너무 이게 커지니까 그럼 2030 정도로 해볼까요? 2030. 2030 20대 이 남자 여자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아니면 공통일까요? 공통이로. 그럼 20대 30대 직장인한테 뭔가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돼요. 타겟을 싹 잡았죠. 그럼 이 타겟한테는 어떤 소구점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피드 광고나 뭐 스토리 광고로 좀 접근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걸 좀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우리 걸 먹으면 직장인 20, 30대 직장인들한테 이런 게 좀 좋다. 좀 야근해도 피곤하지 않다. 거짓말. 거짓말. 야근해도 피곤하지 않고 뭐 회식을 해도 다음날 멀쩡하다. 회식해도 다음날. 이건 뭔가 이거 숙취해소 지금 정하다.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20, 30대 직장인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의 8번 연속으로 했는데 멀쩡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 직장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구점으로 제안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20, 30대 직장인들이 좀 피곤해하는 게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뭐 저는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점심 먹고 난 후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겟한테 잡았으면 그 타겟에 맞게 소구점을 저희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네이버나 이런 거에서 보면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로 광고를 집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텍스트로밖에 저희가 전달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야근해도 다음날 피곤하지 않아요를 위에 확장 소재로 써놓고 무슨 제품이라고 써놓는데 이제 그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막 야근해도 이걸 막 먹고 막 멀쩡한 직장인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릴스라든지 이런 거를 영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신뢰성이나 이 효능에 대한 뭐 인증이 조금 더 빨리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식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소구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제작지 좀 중요한 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 어디였죠? 건강기능식품협회였나요? 식품협회. 여기에 이제 인증, 예를 들어서 뭐 가이드라인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병원 광고처럼 심의가 엄청 깐깐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건기식이라는 거에 좀 포지셔닝 어느 정도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예 무조건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허황되게 이걸 먹으면 진짜 다음날 하나도 안 힘들어요라든지 뭐 내가 뭐 한 50대인데 20대 젊은이 체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한다든지 근데 안에 내용이 진짜 완전 뻥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성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알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라는 데에서 인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소재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는 저희가 다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서 너무 문의가 있으시면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타게팅이 가능하죠. 맞아요. 리타게팅. 또 네이버 매체의 어느 정도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게 GF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타게팅이 되지만 쇼핑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파워링크 광고는 리타게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상품을 한번 찾아왔던지 아니면 우리 상품을 뭐 구매했던지 장바구니에 넣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광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타게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웹사이트를 방문 아니면은 뭐 장바구니 아니면은 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리타게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저 이런 거 봤어요. 이 광고는 뭐 어떤 사이트 들어온 사람에게만 보이는 광고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없었던 거 지금 했으니 들어오세요 이런 광고도 있었고 아니면 장바구니 대상으로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거는 사고는 싶어. 근데 뭔가가 안 끌린다는 거예요. 구매할 만큼. 근데 그게 보통 가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석이니까 우리한테 장바구니를 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추석 세일로 50% 세일하니까 한번 들어와 봐라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리타게팅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좀 두고 아까 전에 조금 넘어갔는데 GFA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GFA 쪽에서 GFA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GFA는 지금 네이버 딱 들어오면 마침 여기서 정관장이 광고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다 GFA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도 GFA 영역이고 지금은 타임라인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기 영역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주영 NS라는 데에서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5시부터 6시까지는 얘네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 다른 데가 뜨지 않습니다. 얘네들의 시간으로 계약이 된 건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타임보드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최근에 GFA가 개편이 되면서 여기에도 랜덤으로 광고가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시간 광고 게재를 하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얼마 정도 드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시부터 6시가 조금 황금 시간대거든요. 5시부터 6시부터 7시가 제일 비싸고 네. 그 다음으로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1,500에서 한 2,000 정도 할 거예요. 1시간 기준으로. 근데 저희는 GFA를 쓰면 뭐 예를 들어 CPC 한 200~300원으로도 여기 띄울 수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GFA가 좀 되게 핫해졌다라고 하고 건기식 같은 경우에 또 GFA를 추천을 드리는 게 뭐 이런 여기에도 뜨고요. 여기 이제 롤링 배너 영역인데
뭐 이런 식으로 현미 무역 주식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추석 할인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뜨고, 아니면 요거는 이제 쇼검 같은 영역으로 또 여기서도 뜨고요. 그 다음에 뭐 쇼핑 같은 데에서도 AD 형식으로 해서 이런 플리오 같이 이렇게 뜨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 지식 플러스 쪽에서 뭐 유료 광고 뭐 이런 식으로도 있죠. 푸드 쪽 보면은 뭐 푸드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팔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GFA는 최근에 노출 지면이 상당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롤링 배너, 그다음에 타임보드 영역에도 노출 가능. 그리고 건기식을 왜 GFA가 좋냐라고 하면 GFA가 잘 되는 타겟 아니면 연령대가 있습니다. GFA가 잘 되는 타겟이랑 연령대가 어디냐 이러면은 보통 한 40에서 한 60 여성이 제일 베스트. 그 다음이 한 40에서 60 남성. 그 다음이 이게 나머지거든요. 그러면 왜 40에서 60 여성이 제일 베스트인데 GFA를 건기식에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건기식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비타민을 살면서 한 2, 3만 원대에 막 판다 이런 경우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 3만 원대의 비타민을 팔면 왠지 먹기가 싫어요. 좀 싸구려일 것 같고 좀 안 좋은 성분을 썼을 것 같고 이런데,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도 있으면서 브랜딩이 된 게 건기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는 게 4060의 여성이죠. 이 여성분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구매력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매력이 뒷받침해줘요. 어느 정도 내가 상품만 좋고 리뷰만 많이 쌓여있고 제품만 좋으면 충분히 사실 분들이 4060 여성분들이거든요. 이 외에도 4060 남성분들도 구매력 관련해서는 똑같아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4060의 여성 남성층들이 구매력이 좋다라는 거는 거부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어 있고 이 분들한테 좀 잘 다가갈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이런 광고가 많거든요. 막 주부습진 걸린 부주분들만 들어오세요라든지, 이 안에서도 아까 메타 광고를 진행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배너 광고로 보이다 보니까 타겟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소분화를 하고 소구점을 테스트해보고 그러고 집행하면 광고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4060 여성이면은 뭐 추석 준비 걱정되는 주부들 들어오세요.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추석 준비 한번 하고 나면은 엄마 한번 도와드렸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매년 하고 계시니까 뭐 이런다든지, 뭐 이번 추석 추석 끝나고 뭐 이거로 바로 회복하세요. 세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4060 남성들은 뭐 어떤 식으로 좀 소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피로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뭐 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운전 식으로 소구점을 맞춤으로 진행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GFA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질문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매체들을 여러 가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매체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씩 쭉 좀 브리핑 해드린 다음에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쇼핑 검색 광고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장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쇼핑을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이제 상품 리뷰나 가격 비교가 가능해서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브랜딩이 돼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상품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쇼핑 검색 광고 아까 보셨듯이 1페이지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거기 들어갈 만큼 힘을 좀 쌓았다라고 하면은 1페이지나 2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순간 로아스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키워드로 찾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고, 아까 봤듯이 비타민으로만 봤을 때도 300만 개거든요. 그럼 그 300만 개 중에 1페이지면 8개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면 좋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또 브랜드 검색 광고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좀 제고가 되고요. 그리고 노출 중심의 브랜딩 전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 인지도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이런 브랜드를 인지한 관심 고객들을 상대로 광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제품을 아는데 평소에 별로 니즈를 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알리고 싶은 경우에 집행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검색 광고는 이제 좀 구매 의도가 명확한 잠재 고객을 타겟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검색 키워드를 통해서 직접적인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매 의도가 명확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파워링크 키워드를 따로 세팅을 해놓을 거고 그렇게 세팅해둔 키워드로 유입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니즈만 충족시켜주면 전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 광고에 비해서 전환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제품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제품을 모르는 사람들, 아까 브랜드 검색 광고랑 좀 반대의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제품이 좀 출시를 했거나 아니면 단기적 프로모션을 대표 키워드로 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집행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상단에 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한 달인데 반해서 신제품 검색 광고는 일주일이기 때문에 뭐 경쟁 치열도나 가격 경쟁사 다 고려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FA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노출 지면이 상당히 다양해진 점이죠.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내고 해야 되는 광고를 CPC 단독만 200~300원으로도 노출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4060 여성 남성층을 공략을 했을 때 좀 효율이 좋고 잘 나온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메타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메타는 이제 타겟팅이 이제 좀 세분화한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콘텐츠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는 맞아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겟으로 할 건지 타겟팅도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뭐 피로 회복하는 뭐 이미지라든지 회의 때 조는 모습 깨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도 강조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우리 상품에 뭐 장바구니를 했던 사람들 아니면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는 이런 장점이 있다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전략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러면 시작 브랜드 스타트 그 다음에 뭐 중기 그 다음에 뭐 대형 브랜드 중형 브랜드를 좀 어떻게 좀 이름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브랜드. 중형 브랜드 중간 브랜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메타 광고를 통해 집행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를 노타겟으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노타겟으로 처음에 집행을 하시면은 연령대라든지 어느 노출 지면에 좀 많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연령대에서 반응이 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자 어느 연령대에서 반응이 와요. 그러면 연령 기반으로 뭐 소재 테스트해서 최적화하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중간 브랜드야. 우리는 무조건 어느 정도 브랜딩도 돼 있고 이래서 그러면 메타 플러스 네이버를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왜 메타 플러스 네이버냐면 메타 광고를 통한 장점이랑 네이버를 통한 장점을 일부분씩 가져오면은 상당히 대형 브랜드만큼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 광고에서 타겟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소고점이라든지 이걸 테스트한 걸 바탕으로 쇼핑 검색 광고에 녹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230, 360 타겟으로 뭐 피로회복, 직장인 뭐 이런 식으로 좀 소구점이 됐다라고 하면은 쇼검 뭐 제목 짓거나 아까 이런 거에 다 SEO가 반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직장인, 뭐 AMPM 제약, 직장인, 뭐 피로회복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놓으면 직장인들에 대한 피로 회복에 대한 니즈가 바로바로 반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메타에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도 하셔도 되는데 네이버랑 뭐 GFA 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030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보통은 건기식이라 그러면 4060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이런 4060 분들이 제일 많이 계시는 쪽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쇼핑 검색 광고도 좀 상단을 올려놓고 GFA를 통해서 노출량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이거는 뭐 스토어 지수라고 하죠.
파워 등에게 상당히 추천을 드리는 매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 그리고 이 시간이다 보니 다들 이제 퇴근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따로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AMPN 글로벌 이혜린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